제 심장이 정상이라고요? 진짜 가슴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제 위가 정상이라고요? 위암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돌멩이가 있거든요. 제 뇌가 정상이라고요? 정말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개인 종합검진 상담을 할 때요. 매일 듣던 이야기예요. 최신 장비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장비로 뇌, 위, 심장 다 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이 말을 전할 때 심지어 검진을 받은 분들은 이런 멘트까지 했어요. 검사 결과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문제없다, 검사상 정상이다 이런 말을 듣고 돌아가는 분들의 뒷모습을 볼 때 사실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상이라는 그 검사 결과가 이분들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표정이 더 혼란스러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뵙고 지금은 직접 심장 초음파를 하는 의사로 더 가까이 보니까요.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 병약하거나 나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기억 남는 두 분의 케이스, 물론 가명인데요. 40대 민수 씨. 민수 씨는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서 잘 못 먹는 것 때문에 살이 빠지고, 그런데 중간중간 무기력과 두근거림으로 더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데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이분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벌써 나약해지면 안 되는데, 벌써 체력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의지가 없는 걸까? 라고 스스로 나약해진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었죠. 또 30대 후반 수진 씨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도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게 수시로 일어나서 24시간 심전도, 심장 초음파, 대학병원까지 가서 입원해서 검사를 싹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듣고 더 혼란스러워서 저에게 찾아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증상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루를 들여다봤더니 왜 그런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스케줄이 촘촘해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완벽하고요. 겉으로 보기에 단단하고 정말 안정적인 삶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까요. 다른 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면 사실 다른 직원들은 볼 수 없는 걸 보실 수 있더라고요. 그 상사의 말투, 얼굴 표정, 이 분위기, 정말 그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 감지하는 능력, 그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그 능력이 결국 수진 씨를 유능한 팀장으로 만들었지만, 문제는 그게 5년, 10년 이렇게 되니까요. 정말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그 감각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소화가 되지 않는데 위내시경은 큰 문제 없는 정도, 깨끗하다, 약간의 위험, 항상 들으시는 멘트죠. 약간의 위험이 있는데 이거 한국인들 다 있어요. 또 가슴이 답답한데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 가장 혼란스러운 건 사실 당사자죠.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몸은 여전히 불편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어떤 날은 더 심하게 되니까, 아, 이게 내가 진짜 스트레스 때문인가? 과장된 건가? 꾀병인가? 이런 스스로 더 괴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심장도 위도 뇌도 고장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자기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성실하게 해온 결과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은 이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병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견디고 병으로 가지 않으면서 몸에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이건 바로 시스템 조율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몸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이 자율신경이거든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엔진은 멀쩡한데 가속 페달이 너무 오래 눌려 있거나 브레이크가 과열된 상황에 가까운 겁니다. 아주 좋은 스포츠카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도 여러분 시속 200km로 24시간을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엔진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브레이크도 과열되겠죠. 차가 그 상태에서 망가진 건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집니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진 씨의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민수 씨의 소화불량, 이게 그 장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이 신경계가 지금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속도를 계속 올린 결과일 수 있는 거죠. 오케스트라를 떠올려 보세요. 악기는 모두 최고급. 그런데 지휘자가 지나치게 빠른 템포를 지시한다면 연주는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워지죠. 악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조율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심장, 위, 폐, 근육, 뇌 모두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장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이 자율신경계가 너무 급한 템포로 푸시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내 고통이 가짜인 건가? 라고 의심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더 괴롭게 하거든요. 검사 결과가 큰 문제가 없다는 건 우리 몸이 지금까지 이 과로와 긴장을 버텨낼 만큼 충분히 튼튼했다는 뜻이에요. 꾀병이 아니라 과열된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묻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준 게 정말 고맙다. 우리의 부품이 이미 훌륭하다. 이제는 이 지휘자, 자율신경의 템포를 낮추는 게 필요해요. 템포를 낮추는 게 팍 비상정지를 밟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스마트 브레이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이죠. 그와 관련된 스마트 브레이크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리즈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10여 년간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로컬 의원에서 계속 확인하는 게 있어요. 정상검사 결과 안에 각기 다른 방식의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크게 한 6종류를 묶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감 과열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엔진이 과열된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흉통이 심한 게 주 증상이신 거죠. 두 번째는 부교감 침체형입니다. 셧다운된 거죠. 번아웃에 가까운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 기운이 바닥난 상태.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오히려 교감 과열형처럼 두근거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리듬 붕괴형입니다. 아침과 오전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려고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죠. 네 번째는요, 기립 불안정형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운 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뇌축형입니다. 뭔가 자극이 있으면 설사나 변비 그리고 장에 가스 차는 것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중추감작형입니다. 남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자극이 너무 큰 통증으로 오는 분들이죠. 자, 제가 진료실에서 본 이 6 유형들, 이 중에 혹시 내가 닮은 부분이 있다면 이것만 오늘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예민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나약해서 버티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신호를 감지해온 그 성향, 그리고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조율이 필요한 상태, 즉 이걸 잘 조율하면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이구나,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즉 통증과 피로가 내 노화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실함의 흔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돌릴 수 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감당해온 시간의 무게가 몸에 남은 거다. 우리는 고장난 상태가 아니라 잠시 재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다만 이 재조정을 스스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더 많이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면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나씩 더 현명하게 조절해 나가는 스마트 브레이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그래서 우리 몸의 엔진과 브레이크를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두 시스템의 이야기죠. 오늘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 스마트 브레이크 책이 나오면 참고해 주시고요. 나오게 되면 댓글에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